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지홍입니다. 일상에서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연간 84개나 되지만 정작 재활용률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100일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정훈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정훈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약간 생소하긴 한데 지금 네. 몇 개 정도의 업체가 함께 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70개 정도 매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정식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70개 매장 정도 함께하는 점주협의회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원순환과라고 하면은 이게 그 재활용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나요? 아니면 폐기물 전체를 다 담당하고 있나요? 네, 뭐 가연성 쓰레기라든지 불연성, 또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네. 음식물 쓰레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지 분반은 지금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광역시설 운영과 정책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뉴스에 한 번씩 보면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인구에 더해서 관광객이 더해졌기 때문에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하루에 체류하는 관광객이 15만까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인구 70만 정도에 15만 명이 더해지면 8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어쨌든 이 쓰레기가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섬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 어떤 통계를 내는 게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월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설마 제주도보다 덜 버리겠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의 특성을 띠다 보니까 일회용품 소비도 높고 쓰레기 배출량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국 평균이라는 게 다른 지역에 다 갖다 버리더라도 전국 평균이라는 게 있으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많은 폐기물 문제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이걸 지금 시행한 지가 이제 갓 100일이 지난 거죠. 네.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이제 작년 12월 2일부터 그 제주와 세종에서 이제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 제주 지역에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렇게 보면 한 91%가 일회용 컵으로 조사되기도 했고. 제주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 그렇죠. 91%. 네. 그다음에 이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이제 또 보통 어떨 때 보면은 여름 행락객 때는 일회용 컵을 이제 음료를 마시고서 방파제라든지 버스 정류소라든지 이렇게 두고 또 밤에 마시다가 두고 이제 공원이라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또 바다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이제 거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바다로 들어가서 또 해양 생태계에 이제 어떤 혼란이 오는 또 요새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제주도가 이제 커피 전문점 수가 인구 1000명당 5개소, 전국 평균 3.1개소보다 많은 이제 그 전문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양도 이제 2011년도에는 약 한 32톤 정도에서 이제 2020년도에는 127톤으로 한 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아까 좀 말씀이 있었지만 1인당 그 쓰레기 발생량도 전국 평균의 2배가 네. 되고 있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2040년도에는 좀 플라스틱의 위해가 없는 섬으로 이제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그 제주도지사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제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작년 이제 9월 26일 날. 이걸 계기로 해서 제주도가 시범 시행을 하게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거는 사용한 컵을 그 버리지 말고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걸로 갔을 때 뭐 한 300원 정도의 보증금을 물리면 지금 현재 300원 정도의 그러니까 커피가 2,000원이면 2,300원이 2,300원을 되는 거죠. 내면 네, 그래서 물리고 그걸 이제 컵을 반납하시면 네. 300원을 돌려주면 네. 이제 그 컵은 온전히 회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다른 쓰레기가 섞이지 않고 질 좋은 재활용품이 되고 그다음에 또 바닷가로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해양도 오염도 네. 방지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우리 일반 소주병, 네. 맥주병도 보증금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이제 어떤 그거는 이제 다 재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쉬운데 네. 이제 일회용 컵은 또 그 컵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건 또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다시 재이용을 해야 되는 공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증금을 물릴 것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 라벨 얘기가 나오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단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지금 현재 내가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증금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뭐 커피숍을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아메리카노 가격이 2,500원이라 치면 네. 거기에 보증금이 300원이 붙어 있는 형태로 2,800원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컵을 갖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매장 안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갖고 나가서 마신 다음에 다시 뭐 돌아오시거나 아니면은 같은 프랜차이즈로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읍면 동사무소 내지는 도움센터 가셔서 네. 반납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반납을 할 때 다시 300원을 돌려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같은 매장을 갈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은 교차 반납을 허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한 상태긴 해서 이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은 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가 만일 A 커피숍에 갔다 하고 있는 근데 막 B 커피숍을 가면은 이게 반납이 됩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교차 반납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시스템은 네. 되어 있는데 네. 그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그 가맹점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네. 또 그쪽 자기네 어떤 영업 시책 정책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좀 예외를 시켜달라 하면 이제 예외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이 따로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교차 반납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오종훈 대표님은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지금 이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의 모든 매장에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보증금제가 이제 커피나 네. 빵류를 파는 이런 매장들,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를 파는 매장들까지 지금 시행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약 한 3,300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체 전국에 지금 매장은 네. 3,300개.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전국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를 가진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네. 전체 약 한 12% 정도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게 약 한 350개 정도?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350개의 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매장 중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매장은 한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추산하기는 힘든데요. 현재 이제 보증금제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매장들이 현재 한 190개 정도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90개요? 네. 그럼 지금은 한 160곳밖에 참여를 안 하는 셈이네요, 그러면? 네, 거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가맹점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주고 있어요. 제도 시행 초기에 이제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네. 어떤 시스템이나 인프라 같은 것,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것, 그다음에 뭐 라벨지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컵을 반납하는 방식이라든지 너무 이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보이콧을 했던 거고요. 네. 처음에 시작한다고 할 때 보이콧을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이콧을 하고 있는 데들이 대부분이고 대표님은 참여하고 있나요, 여기? 저희 매장도 보증금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이게 결국은 왜
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하냐, 결국 형평성 논란인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제도 설계가 사실 제주도에 맞춰져 있는 설계가 아닙니다. 네. 이게 수도권과 서울 수도권 중심,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어쨌든 나오게 된 거고요. 이후에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뭐 서울 경기에서 만약 시작이 됐다면 이제 안착이 되고 이후로 단계를 밟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가는 업체나 업종이나 그다음 규모나 이런 걸 늘려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던 건데 사실 환경부가 시범 사업이라는 형태로 이 제도를 축소시켜 버리면서 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그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적고 대신 개인 사업자가 많은 형태를 네. 띠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부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세종 같은 곳은 뭐 공무원들이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환경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이나 진행이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경기권하고도 다르고 서울권하고도 다르고 세종하고도 다른 굉장히 특수한 지역인데 여기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런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원칙적으로 원래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갔다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원래 계획이라 하면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전국 시행이었던 거니까 전국 시행으로 갔다면 사실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사실상 그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집중된 곳에서 시행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본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는 아니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좀 가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 시행에서 시범 사업으로 축소돼 버리면서 이게 다 어그러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도의 워낙에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가 반영이 안 된 형태로 말 그대로 서울 경기권에서 시행돼야 될 제도가 제주도에서 시행이 돼 버리니까 여러 가지 뭐 형평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주에 좀 실정이 반영 안 된 것이다. 앞서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이게 제주에 굉장히 또 필요한 정책은 맞는데 정책하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삐걱대게 된 것이 제주의 실정이 맞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뭐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김종도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저희들도 이거를 이제 시행해 보면서 어떤 그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제 확대를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좀 전에 아까 그 제주도 적용 대상 매장 부분에서 조금 숫자를 수정을 좀 하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도민들이 좀 이렇게 잘 아셔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정보를 주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업종 도내 전체는 이제 아까 3,300여 개에서 3,394개 맞고 그 중에 현재 아까 100개 프랜차이즈여서 해당되는 게 네. 467개에서 전체의 한 13.8%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머지 그러면은 이제 뭐 14% 보면은 86%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6%나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지역 향토기업 뭐 이런 모 업체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 주변에 있어서 아주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이런 점포에도 불구하고 빼졌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점주협의회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 보면 어쨌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공감은 해요. 취지는 공감하는데 네. 형평성 부분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아까 했던 그 제도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반납 방법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이거를 왜 환경부에서 시범으로 갔냐라는 부분을 꼭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맥주병이나 뭐 소주병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일회용 컵이라는 걸 갖고 네. 이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 부분이나 아니면 기반 시설을 만드는 그 우리 보증금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납할 때 이렇게 반납 회수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돼 있는 좋은 지적을 하셨잖아요.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또
또 시행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연기가 됐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지난해 6월 정도에 그렇죠. 그래서 하려다가,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느끼면서도 일단 제주도에서 하자고 했던 건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제주도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으로 가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도민들이 많이 이제 고생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했던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994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요. 그때 네. 전국에서 95년도 1월 달에부터 전국 시행하는데 네. 제주도는 94년 4월 1일 시범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종량제라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는 돈을 봉투값으로 내고 하는 거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또 무상으로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불편했고 기반시설도 모자랐고 해서 제주도 시범으로 가면서 이제 95년도 전국 시행 가면서 이제 정착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주도인 경우에 이제 그 재활용품 부분도 혼합 배출을 해서 그 주민들이 다 분리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혼합으로 해 가느냐라는 지적이 있고 또 처리 용량 부분도 있고 운반 그렇죠. 네. 그 이렇게 물류 시스템이 안 맞아서 그러면은 요일별로 좀 재활용품 배출하자 해서 그것도 엄청난 저항이 있고 불편했지만은 이제 또 이제 안정화돼가고 있는 네.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대안이 이제 재활용 도움센터라는 게 나와서 이제 상시 매일 배출하게끔 하는 보안 제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명 페트병도 처음에 분리할 때 그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시범하다가 또 점점 확대해서 지금은 제주도가 최고위 네, 가장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힘들지만 그렇죠. 네. 시범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이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네. 이렇게 그 형평성 부분도 보완한다면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착돼야 될 제도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네, 말씀을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과장님은 꼭 돼야 되는 제도다 이런 말씀이신데 업체 입장에선 좀 보완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 정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컵 보증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같은 영세한 사업장들의 생존권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형평성 없이 시행이 된다면 쓰레기 종량제가 만약에 도에서 제주시 지역만 시행을 한다거나 읍면 지역만 시행을 한다거나 그랬으면 정착이 됐겠습니까? 전체가 같이 시행했으니까 같이 고통을 감내한 거죠. 근데 지금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중에서 약 한 10% 정도 되는 그런 매장들에게만 부담을 지어주는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다른 시선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듭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하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그 음료수 값이 오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컵을 반납하는 과정에서도 좀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앱을 설치하고 그걸 또 인식시키고 반납을 하는 과정들 자체가 하지 않던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게에서는 좀 네. 일의 부담이 늘어난다. 네, 가게에서는 일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로서는 이거를 한 번 더 갖고 가야 되는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현재 문제는 우리가 좀 굉장히 형평성 문제가 집중되는 것 같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은 하시는 것 같고 그죠?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잘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은 이게 향후에 우선은 조금 얘기를 나가서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우리 점주님 말씀은. 그러면 이게 확대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래서 이걸 시행하면서 그 계속 형평성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어가지고 네. 그 환경부에다가 계속 제도 개선을 해달라. 네. 예, 건의를 이제 쭉 해왔고, 예, 그걸 환경부가 받아들여서 그 금년 1월달에 우리 재활용 촉진법 재활용법을 네. 시행령을 개정 입법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3월 2일까지인가 입법력이 끝났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제 그것이 공포가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이 네. 확대 대상은 지자체 조례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제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제주도에서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조례로 제주 전체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동시에 다 시행하면은 뭐 업체에서도 지금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네, 거.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전체를 다 시행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어려운 점들이나 좀 보완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조례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부의 책임 회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례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시범 사업이 돼버리니까 전국 시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예. 특정 지역에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애로사항 내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오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말 그대로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환경부에서 손 떼겠다. 그렇죠. 예. 실제 시행령 지금 개정되는 거 보더라도 원래 환경부 장관이 10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또? 예, 할 수 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 삭제하고 지금 조례로 넣는 거거든요. 그럼 환경부는 이제 아예 손을 떼겠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부가 과연 이 제도의 전국 시행에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조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더 좋은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제주도나 아니면 도의 의지가 더 중요하긴 할 텐데 어쨌든 조례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결국 대형 사업자와 영세 사업자 간에 또 충돌이 발생할 겁니다. 네. 대형 사업자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면적 대비 내지는 뭐 매출액 대비 어쨌든 적게 하고 있고 사실상 뭐 업체별로는 또 이제 뭐 음료가 주요 이제 판매 제품이 아닌 예.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는 뭐 배출하는 컵도 거의 없고 매출액도 별로 안 되는데 네. 왜 우리가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형태로 또 한 번에 또 이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지금 돼 있는 형태고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려고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매장 면적이라든가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형태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쨌든 지자체별로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침과 굉장히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게 언제 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아, 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김정국 네, 국장님은 상당히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의지를 표출한 게 아까 3,300개, 3,300, 900개가 이제 일반적인 사업장인데 네네.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대상이 되도록 이제 그런 측면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 네. 이렇게 의지를 표출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그렇다면 네. 일단은 그 제주도 역할이 있고 환경부 역할이 있거든요. 네. 환경부 밑에 이제 그 보증금 이제 지원센터라고 보증관리센터라고 네네.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회수기라든지 또 보증금에 관련된 그 라벨이라든지 이렇게 반납하고 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책임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시스템을 관리하는 쪽이다. 그렇죠. 시스템 관리하고 이제 네. 그 물류 관리도 하고 하는 데인데 네. 이분네가 지금 이제 그 보증관리센터 이사장 포함해서 8명, 앞으로 10명까지 해서 그 제주도에 제주사무소를 만들어서 지금 왔습니다. 다음 주에 개소식을 할 건데 네. 이제 그분대로 이제 환경부 역할을 시스템을 지원해줘 가면서 저희들은 또 조례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는 투트랙으로 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대형이나 영세 사업자에 대한 충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저희들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컵 이용량이라든지 그다음 매장 면적이라든지 해서 어쨌든 어느 선까지 정리해서 어떻게 가야 형평성 부분에 해결이 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네. 앞으로 이제 그 도민 공감대 형성을 과정을 거쳐야겠죠. 뭐 입법예고도 하고 또 점주협의회도 또 이렇게 인원하면서 네. 어쨌든 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지점들은 지금 논의 중에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선은 다시 좀 얘기를 돌아가서 지금 한 100일 정도 시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컵이 회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지금 한 3월 현재 약 한 40%, 약 40%? 30% 후반대 40%까지 이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이게 사실 그 2월 첫째 주 정도에서 갔을 때는 좀 미미한 23% 정도였었다가 이제 3월 따라서 한 28%, 9%가 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난주는 한 31%쯤 됐다가 이제 한 38%, 지금 현재 다 38%. 40%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보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건 이 소비자들이 컵 반환 편의를 높이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또 우리 점주협의회에서 대화할 때도 많이 또 제안을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공공 반납처를 이제 확대를 해서 네. 누구나 쉽게 반납할 수 있게 하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에 49개에서 현재 94개소거든요. 네. 그 2배 이상 확대했고 하다 3월 중에 100개소를 목표로 이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00개소면은 지금 뭐 이행하고 있는 이행 대상 400개 매장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니까요. 네네. 상당한 이제 편리가 될 거 아닌가 보고 있고 홍보도 일단은 열심히 시간은 하겠습니다. 지나지만 계속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점점 이제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회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세대로는 20몇 %에서 30몇 %까지 계속 올라가는 예, 추세는 확실한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계속 그럼 이렇게 회수한 것들이 재활용은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재활용 처리는 어쨌든 그 후단이기 때문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예. 어쨌든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도가 지금 30% 후반대 이제 40% 진입한다고 얘기하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50%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세종은 현재 50%. 네, 뭐 예. 세종도 지금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40% 정도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반납처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공공 반납처라는 게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움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뭐 시청이나 아니면 뭐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곳일 텐데 사실 제가 만약에 뭐 프랜차이즈 업체를 가가지고 커피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네. 마신다. 어쨌든 이거는 안에서 못 마시고 밖에 나가서 마셔야 되는 거니까 어딘가에 가서 마실 거잖아요. 뭐 그게 네. 사무실이 됐든 걸어다니는 마시든 마신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움센터로 가고 동사무소로 가는 게 과연 이 시민들 입장에서 편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300원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런 방법은 있겠죠. 한 20개, 30개 모았다 한꺼번에 가거나.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회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왜곡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회수율이 뭐 50%, 60% 쭉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튀었다가 팍 줄었다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들쑥날쑥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잘 안착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를 얘기할 때 부정적인 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반납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업체 간 교차 반납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뭐 앞으로도 뭐 이런 어떤 회수율 더 높이는 거 공공을 늘렸다고 과연 늘어날까 이런 거에서는 의문이나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업체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지금 몇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에서? 그러면 그 업체들이 뭐 좀 바라는 사항 이런 네. 부분들 우리 국장님 몇 가지 얘기했었지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회수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수되는 주기라든지 아니면 회수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회수하는 방식에 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라든지 네. 이런 게 너무 미흡해서 쓰레기 같은 컵을 그대로 들고 오시거나 보증금제 컵이 아닌데 와서 보증금을 반납해달라고 하시거나 또는 음료나 이런 걸 전혀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갖고 와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매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겠네요. 그게. 굉장히 부담이고요. 그게 네. 그 흔히 피크 타임이라고 하죠. 제일 네. 바쁜 시간대. 네. 그때는 매장의 인력이 너무 부족한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와서 보증금 컵을 반납을
하시려고 한다. 물론 무인 회수기 있고 이제 뭐 간이 회수기죠. 어떻게 네. 보면 간이 회수기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들어온 컵을 저희가 정리하고 뭐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으면 씻어서 따로 보관을 해둬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다시 회수가 될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체들이 교차 반납을 괜히 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정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매장들은 외곽지에서 사들고 들어온 컵이 자연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 그 근처에는 당연히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네. 길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공회수시설은 재활용 센터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지붕이 있는 위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기존의 도움센터들 중심으로 하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어야 되고 되게 걸어 다니다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요. 이러다 보니까 매장들이 온전히 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차 반납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니까 지금 어쨌든 반납의 편리라는 것은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교차 반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네. 지금 우리가 다 인식이 되는데 이 교차 반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했던 그 공공반납차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비가림이 돼 있는 부분 위주로 가긴 건 맞고 또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공공시설에 이제 하면서 또 하나 뭐냐면 사실 그 이제 커피를 이제 들고 이렇게 다니는 연령층이나 어떤 이용자들의 나이층을 봤을 때 젊으신 분들도 있고 또 낮에 그 직장인들이 그렇죠.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맞춤형 공간을 찾아보자라고 지금 해서 이제 뭐 이제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또 대형 마트, 네. 그 다음에 또 공항, 네네. 터미널, 또 렌터카 그가 또 가고 있고 또 관광지도 지금 더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회수율 부분에서 이제 들쑥날 수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그 말에 총 공감을 가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기간을 길게 잡으면 충분히 그 통계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교차 반납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교차 반납도 가능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다만 말씀하신 그랬을 대로 때 시내 쪽 모이는 네, 그랬을 때 네. 컵을 많이 반환해서 모여지는 그 점주나 그 점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내부 우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제주도에 지금 뭐 400 몇 개에서 3,000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 네. 반납 장소가 자동스럽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늘어나는 것이고 또 그때 아까 얘기했던 교차 반납을 의무화해서 많이 수거원되는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이제 될 것이다라는 걸 하고 또 그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다중이용 시설이나 어떤 공공 그 이용 장소에 네. 계속 또 확대해 나가고 하면 이제 반납에 대한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일단은 그 현재 이제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지금 업주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상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확대될 때까지 그때까지 매장들이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니까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이 문제된다. 네, 형평성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제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지금 부분에 참여 있어서.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과태료 부과가 없는 상태인데 네.
현재 지금 과태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를 안 하는 업체들은 지금 시범 실시하는 대상 업체 중에서 안 하는 곳은 과태료 부과 예정인 겁니까? 예, 그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제 그 오정은 대표님은 이제 미행 아직 하지 않은 이제 협의회 이제 회장님이고 이걸 또 이행하는 데도 있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이분들도 왜 우리는 이행하고 있는데 이행하는데 우리도 이행하는 만큼 아까 했던 뭐 혜택을 주던 이 커피값이 올라 있는 느낌이 주고 그 저 보증금 때문에 해서 그걸 감사고도 하고 있는데 왜 미행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제재를 안 하느냐라는 거를 뭐 국민 신문계도 올리고 또 제주의회 도의회도 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업무 보고 때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현행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그 이제 전 우리 대상 매장에다가 일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3월 중에 일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중에 점검해서 안 오는 데는 불가피하게 이제 과태료의 어떤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우선 저희들이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보냈고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네. 이제 아까 그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조금 애로사항들이 과장님,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조금 제도권 내에 들어서 이행을 먼저 하시면 그 이후에 불편 사항들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야 되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어떤 거를 지원해서 불편 사항을 없애드릴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대로 들어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매장들이 민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우리만 해야 되고 저기는 안 하느냐. 이게 저희의 시발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네. 예, 그게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행하는 매장들과.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이고 어떻게 이제 불편사항을 이렇게 해소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뭐 조례를 개정을 한다던가 지금 아직 조례 그 안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행령이 지금 아직 개정 중이니까. 그러면 빠르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게 올해 말까지는 될 텐데 그때까지 점주들이 겪어야 될 부담들은 해소가 전혀 되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매출이 약간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매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돼서 현재 시행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장은 그러니까 인력이 없고 작은 매장들은 지금 생존권의 문제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거기다 고객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만약에 다른 매장으로 옮겨가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당연히 떨어지고 그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페널티 제도가 있을 것이고 인센티브 정책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해법이 있을까요? 이 해법이 어쨌든 환경부가 다 망쳐놓은 거여서. 네.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정말 도랑 가맹점주분들이랑 왜 싸우는 형태가 됐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게 어쨌든 환경부가 책임지고 했어야 될 일인데 지금 환경부가 손을 놓아버려서 이 모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주도도 이게 뭐 가맹점주분들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환경부에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가맹점주분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본사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스티커 지금 라벨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어쨌든 가맹점주분들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본사가 사실은 본사가 책임져야 될 뿐. 왜냐하면 본사에서 다 제품들을 만들고 다 가맹점주한테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1차적으로 이런 일회용품을 만든 사람 누구냐? 본사입니다. 네네. 그럼 본사가 책임을 져야죠. 네.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럼 원인자가 누구냐? 본사입니다. 네. 근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금. 왜 안 지냐? 전국 시행이 아니니까. 네. 가맹점주가 가장 집중돼 있는 서울 수도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제주도랑 가맹점주분들이랑 싸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부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진짜 제주도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본사가 움직여야 된다. 어쨌든 이거 전국 시행으로 가는 거고 본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법은 시행됐습니다. 네.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가 발생한 건 당연합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의 특수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뭐 인센티브가 됐든 아니면 뭐 보완책이 됐든 내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도 또한 법을 어기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핵심은 환경부와 본사에 있다. 제주도랑 가맹점주분들이랑 싸울 게 아니라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환경부랑 본사에 요구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예. 근데 환경부랑 지금 사실- 접촉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하고 저희들 지금 지속적으로 그 이제 참여 매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 그러니까 지역 확대 부분에서는 환경부가 판단할 일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근데 방금 얘기하신 프랜차이즈의 본사에서 할 수 네. 있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그 취하는 부분도 네. 당초 그 환경부가 이 시행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 팀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토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사도 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우리도 환경부의 어떤 본사 차원에서 움직여달라는 건의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 지금 참여하시는 점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 어려운 점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뭐 했으면 제주도는 전체 시행을 하겠다 해서 제도 예산 부분에서 이제 조례 얘기 나오니 저희들이 또 조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가맹본부에서 갔던 그 네. 일회용 컵을 이제 일반 독점으로 해서 공급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유가로 해서 네네. 그 부분들도 이렇게 개선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건의를 또 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네. 조금씩 소비자들도 내용들을 지금 이제 공식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아시면 어느 정도 그 300원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감을 해주실 것이다. 난 소비자는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2040 플라스틱 그 범도민에 출마할 때도 그 도민 그 행동 지표 10개 중에 좀 환경을 생각하는 매장을 좀 이용하자. 네. 좀 풀었으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하는 데에서 좀 이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있는 분들도 일회용컵 많이 쓰지 말되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면 일회용컵 보증금된 해당된 컵 정도만 반입이 허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회용컵 그 보증금제의 불편함을 조금 영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찾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업체들의 손님들이 많이 가도록 하는 캠페인 그렇죠. 하겠다는 건데 우선은 뭐 예를 들면은 방금 본사에서 컵이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컵 제작을 뭐 제주도에서 재활용 컵 가능한 컵들 제작해서 매장들에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맹 본사가 그거를 받아들일지에 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죠. 이게 다 엮여 있으니까 가맹 본사랑 이게 네. 쉽지가 않네요. 네. 이게 많은 요소들이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라벨지 문제랑 컵 문제도 이제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저는 보니까 지금 참여업체가 지금 과태료는 뭐 안 하면 줘야 되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여한 업체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먼저 한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보완책 인센티브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협의를 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을 조금 더 진행하면 좋겠지만 저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선 우리 대표님부터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제도의 취지 자체는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정작 시행해야 되는 가맹점주들과 그다음에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소비자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제도가 아닌가, 현재 상황은. 그래서 빨리 보완이 되고 빨리 확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라벨지를 붙이는 방식에 있어서도 빨리 탈피가 되고, 그리고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리하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저희들 아까 말씀했던 그 불편 사항을 네. 그러니까 어떤 업무 부담이 있어서 인력도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경감하기 위해서 아까 그 가맹 본부의 어떤 책임성 강화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라벨을 붙이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이제 소비 위축이 되다 보니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힘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그 어느 특정한 분야에 힘이 들게 하자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제주도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장기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없는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토론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저희 정책으로 잘 다듬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컵 보증금제 성패는 제주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리고 제도의 유지도 제주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는 제주도민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가 제발 책임 좀 지고 책임에서 회피하지 말고 정확한 뭐 이제 전국 시행을 언제까지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얘기 좀 투명하게 해달라, 이 말씀 네.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환경부가 제대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손을 놓지 마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쓰레기는 제주도민들에게 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죠. 예전에 필리핀으로 갔다 돌아온 쓰레기를 보면서 도민들이 많은 자괴감을 느꼈었는데요. 이제는 쓰레기 없는 섬을, 그리고 재활용하는 섬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출발을 일회용 컵부터 시작했는데요. 제주가 일회용 컵이 없는 그런 섬이 될 수 있을까요? 출발은 삐걱댔지만 제도가 잘 정착되고 그리고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